여러분, 배우자를 만난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흐름과 그 사람의 흐름에 딱 맞물려야 비로소 시작되는 기적 같은 타이밍이죠.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조각, 바로 배우자를 만나게 될 시기를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리딩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여러분의 운명 지도에는 그 사람과 마주칠 약속의 시간이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귀한 시기, 그냥 영상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흘러보내면 그 기운은 금세 희미해져 버립니다. 내 인생에 확실히 안착을 시켜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날짜를 여러분의 현실로 부드럽게 끌어당겨 내 사건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날짜와 배우자의 실체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복채입니다. 여러분, 이 복채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에요. 하늘이 정해준 그 귀한 만남의 날짜를 내 인생 스케줄에 확약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하이프 3번 정성껏 눌러주시는 분들은요, 이 소중한 인연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스며들게 해라 라고 우주의 강력한 확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채로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 인연 오늘 확실하게 확약해 두셨죠? 자, 그러면 카드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건 어쨌든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죠. 내 인생을 타인의 인생과 이제 합치는 일인데, 그게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이 결혼에 대한 거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건 없어. 나는 한 사람이랑 진짜 오랫동안 잘 살 거야. 라는 생각도 좀 강하고, 내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을 봤을 때 지금 결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결혼에 대한 준비라는 게 뭐 금전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도 준비가 될 수 있겠지만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은 좀 남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결혼에 대해서 할 거야. 나 진짜 무조건 할 거야.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결혼에 대해서 진심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같은 카드가 두 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딱 원하는 배우자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와 결혼할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이 좀 사람을 볼 때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좀 깐깐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깐깐하다는 라는 거는 좀 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게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사람의 성품이랑 인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인가 이게 조금 더 여러분에겐 중요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상황을 좀 열어봤을 때는 지금 주변에 여러 후보가 있다거나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있다곤 하겠지만 지금 그 사람을 내가 딱 마음에 들어 하기보다는 좀 깐깐한 기준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들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막
너무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한 번 할 결혼이니까 진짜 신중하게 선택해야지, 신중하게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가득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배우자가 맞는지 제가 좀 전체적인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너무 이상적인 그런 딱 상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에 대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게 있는데 일단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가 맞나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니즈와 여러분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완벽해야 되고 웬만해서는 좀 갖춰져 있는 사람이 일단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보스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막 애살스럽고 막 상대에게 막 애교 부리고 막 따뜻한 말하고 이러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자체는 좀 귀엽고 애교가 많은 타입을 만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약간 별명이 통나무일 수도 있거든요. 왜 통나무냐면은 애교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쿨하고 그냥 무덤덤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약간 '통나무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좀 애교 있고 좀 이렇게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어야 이게 좀 '상생 관계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나이는 또 생각보다 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애살스럽고 애교스럽고 그런 거는 있지만 연하보다는 연상이어야지만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고 어른스러운 모습들,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거 요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성격조차 좀 완벽해야 됩니다. 좀 애교스럽지만 되게 책임감 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건이 '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어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거를 다 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볼 때 뭐 외모, 뭐 성격, 직업, 뭐 가족 관계, 뭐 이별 그러니까 그 뭐 갈등에 대한 대처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은 그중에 하나도 놓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과연 어떤 시기에 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당장 막 한두 달, 세 달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큼직큼직하게 볼게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시기는요, 저는 진짜 올해 안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하고 내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의 연도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라면 2026년에 충분히 배우자를 만날 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7년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운 자체는 어 올해하고 내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라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한다면은 오랫동안 만나서 좀 결혼할 만한 사람을 이 시기에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소는 어디서 만나게 될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뭔가 새로운 건물이 있는 곳이나 새로운 터전 이런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 내년 이사 계획이 있다 하면은 그 이사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이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장소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편입을 한다든지 새로운 스터디를 들어간다든지
내가 하지 않았던 거를 새롭게 했을 때 고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가 기존에 어떤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없고요. 내가 아예 모르는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계통, 병원 쪽도 될 수 있고요. 뭔가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리 상담하는 곳, 아니면은 뭔가 업무적인 파트너 요런 곳이나 뭔가 세미나 장소 아니면은 누군가를 훈련하는 장소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애견을 키우시거나 뭐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뭐 그러셨을 때 뭐 그런 훈련 센터에 가서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약간 성수동이나 물레동처럼 이런 곳이 약간 폐공장 카페나 좀 약간 옛된 건물들을 새로 인테리어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나 뭐 유적지, 고궁, 뭐 묘역 이런 곳 요런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나 내년쯤에 뭔가 계획이 있다 하면은 그 장소를 좀 기대해 보셔도 되고요. 저는 10월 달, 11월 달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 11월, 11월이나 내년 10월, 11월 요 시기쯤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날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나에 대해서 결혼할 마음이 드나? 자,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요. 여러분은 결혼에 그렇게 뜻이 깊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요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저는 그것보다는 제 커리어를 더 성장할 거예요. 제 커리어에 더 신경 쓸 거예요. 라고 상대방이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이랑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러기보다는 아, 저 일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하다, 멋있다, 좀 같이 알아가면서 윈윈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좀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자체가 좀 강인한 느낌도 있고 성격이 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그냥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결혼을 염두로 접근하기보다는 호기심, 호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화의 카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변화의 카드는 무슨 의미냐면 상대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에게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만나다 보면은 같이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랑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었지만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세심하고 결혼하기에는 딱 좋은 상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결혼하기 좋은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겉은 강해 보이지만 내면이 되게 연약합니다. 겉은 강해 보여요. 누구한테나 되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할 얘기 하지만 여러분도 사실 마음에 정이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내가 또 집에 가서 울고 슬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진짜 가까운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약간 '피도 눈물도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그런 세심한 매력이 있다는 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런 매력을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사실 그 사람한테 크게 호감이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크게 막 호감이 간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얌전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외향적이지도 않고 얌전하고 막 어디 나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나만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아요. 여러분은 일단 외모가 좀 끌리는데 요게 있어야 되고 좀 전반적으로 끌림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내가 바라는 바와 좀 다른 사람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너무 애살스럽고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을 깰 정도로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이성적인 호감이 크지는 않지만 만나다 보면 좀 친해지다 보면은 여러분도 아, 이 사람은 사실 연애보다는 결혼에 더 가까운 사람이구나.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과 이분은 과연 얼마나 만나고 결혼할 수 있을지도 열어볼게요. 아이고.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보면은요. 전 1년이요. 저는 딱 1년만 보고 결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26년 11월, 10월, 11월 이때 만났다면은 27년 10월, 11월 달에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지만 27년 10월, 11월 달에 만난다면 28년 10월, 11월 달에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에 이게 딱 있어요. 나 이때 결혼할 수 있겠다. 이 운이 너무 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있죠. 저 결혼하고 나서 잘 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내 일은 꼭 하고 싶다. 내 일을 놓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내 일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나의 커리어를 놓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정말 저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약간의 힘듦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혼하랴 또 가정도 있으랴 이러다 보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내 일에 대해서 손을 좀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요즘 딩크로 사는 부부도 많지만 여러분은 약간 '아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와 내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피곤함과 힘듦은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카드 자체가 상대가 많이 나를 도와주고 상대도 내가 하는 일에 많이 존중해 주고 육아에 좀 참여를 많이 할 느낌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혼하더라도 여러분은 뭐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나 나의 개인 시간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일을 좀 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 키우는 일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슈퍼우먼처럼 슈퍼맨처럼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와 적절히 나눠서 좀 교대로 반복해서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혼이 뭐 '내 인생이 끝났다. 결혼 통해서 난 인생 망했다.' 요런 것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그 배우자의 연을 좀 맺게 도와주는 여러분의 행운의 아이템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단 행운의 색상은요. 옵시디언 블랙입니다. 굉장히 깊은 블랙의 색상이에요. 좀 이런 블랙 색상을 여러분이 매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만의 그 고귀한 카리스마를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에서 좀 포인트 컬러로 선라이즈 옐로우 같이 좀 약간 태양의 색을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 배경에 뭔가 좀 주황색, 옐로우 요런 색상을 좀 사용하시거나 굿즈나 뭐 아이템을 선택하실 때도 요런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프랑킨센스 관련된 향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향이 약간 고대부터 성소를 정화할 때 쓰던 향인데 요게 약간 여러분에게 맑음
그리고 청아함 요런 거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깊은 숲속의 나무 향으로 약간 시더우드 계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굿즈나 뭔가를 했을 때 그 뱀 모양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뱀 캐릭터가 그려진 거나 뭐 뱀 모양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뭐 목걸이인데 뱀이 그려진 뱀이 달려있는 그런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뱀 같은 경우도 재생의 에너지잖아요. 계속 탈피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런 것처럼 뱀 관련된 제품들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뱀도 좋지만 우리 도마뱀도 좋아요. 지금 요런 도마뱀 타로 카드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귀걸이도 뱀도 좋지만 약간 좀 드롭되어 있는 드롭 귀걸이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귀걸이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이제 배우자 운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열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지금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 이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마음이 아팠다거나 내가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딱 비춰봤을 때는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 조심스러워서 결혼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꼭 연인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먹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는 그니까 해서 뭐해? 해서 어차피 힘들어질 걸. 왜 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가능성이든 다 차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뭐 과거에 만나던 사람이 뭐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좀 일관을 했다든지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고 상대에게 고지를 해놓고 만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여러분은 사실 연애를 하고 뭘 하기에는 뭐 마음은 열려 있어요. 연애? 뭐 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지하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사실은 마음이 확 정리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또 숫자 없는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이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결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생각을 안 해야지. 머리 아파. 그냥 말아야지. 이런 게 조금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나 이런 거를 봐도 결혼에 대한 어떠한 건덕지는 없다. 지금 뭐 누군가랑 싸움을 탄다든지 누구랑 만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오로지 나 혼자 있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냥 소통하고 즐기는 느낌인 거지 그 사람들을 결혼을 생각해 두고 만나는 느낌은 아니다. 다소 좀 무겁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우자가 맞을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맞는 배우자상은요, 일단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여유롭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서 조금 기댈 수 있고, 내가 가서 좀 평온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요. 이게 사실 여러분은 안정 애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형이거나 약간 불안형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불안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온전히 그때 그 안정형의 사랑의 그거를 좀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맞냐 했을 때는 안정적인 사람이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성격은 너무 사람이 평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치도 있고 입담도 있고 성격도 좀 시원시원해야지 여러분과 결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되게 잘 살아가면서도 또 재밌고 유쾌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랑 좀 잘 맞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나를 그냥 나 자체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스스로가 내가 온전히 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상대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잘 만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요, 여러분이랑 대화 코드가 잘 맞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소통을 했을 때 이 얘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대화가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사차원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도 그런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 세계가 좀 뚜렷하다, 자기만의 색깔이 좀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상당히 좀 뛰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외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내면이 정말 좋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순수한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우리가 순수했던 때에 그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은 앞으로 나는 못할 거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지고지순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불신하고 의심을 하더라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형인 사람에다가 배려도 하고 순수한 마인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도 약간 독특해서 나와 좀 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랑은 상당히 잘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내 배우자는 이 사람은 어떤 시기에, 어느 시기에 만날 수 있을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 배우자를 뭐 한두 달 안에 만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큼직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느 시기에 만날까로 봤을 때는 당장 6개월 안쪽으로는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걸로 보여요. 누가 "야, 만나봐. 이 사람 괜찮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개월 안쪽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 영상 시청하시고 6개월부터 1년 사이, 그 사이에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6년 3월 말이다 하면은 9월 말 정도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9월 말에서 10, 11, 12, 11, 2 한 내년 2-3월 사이? 그 사이에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기는 당장 6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좀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만날 것 같은데요. 어느 장소에서 만날 수 있을지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조금 거친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런 자격증 시험장이나 아니면 전문직이 있는 세미나, 아니면은 좀 아이디어 회의가 오가는 뭐 비즈니스 미팅룸,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좀 뭔가의 그런 삘이 맞을 것 같거든요. 약간 처음에는 좀 약간 투탁투탁하고 좀 '성향이 안 맞는다.'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지만 이런 사람과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취미 장소인데요. 저는 이 취미 장소가 좀 격렬한 취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싱장, 크로스핏, 격투기 뭐 이런 쪽이나 스포츠 경기장, 야구 뭐 이런 곳에 가셔서 놀다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하는 뭐 헬스장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런 곳에서 힘든 모습들, 서로의 밑바닥을 좀 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좀 시작되는 인연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뭔가 평온하게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다툼, 투탁거림, 서로의 뭔가 본질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여러분이 이러한 계획이 있다, 어딘가 뭔가를 배울 계획이 있다 하면은 해보셔도 너무 좋고요. 저는 약간 격렬한 운동, 크로스핏 같은 좀 힘든 운동이나 복싱, UFC 같은 그런 경기에 약간 흥미를 보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내가 보는 모습은 이런데 전혀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100% 믿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 뭐지?' 약간 궁금증을 좀 나오게 하는, 궁금증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보입니다. 또 이 사람은 여러분을 '결혼할 만한 사람이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기보다는 '저 사람 진짜 자유롭다. 저 사람은 진짜 뭔 생각하지?' 하는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 얽매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좀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처음에 막 이성적인 호감이 커서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고.'라기보다는 '저 사람 궁금하다. 저 사람 신기하다. 저 사람 뭔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단순한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생각하기에도 '나랑은 안 맞는다.' 이렇게도 볼 것 같아요. '나랑은 성격이 반대야.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거 있죠. 반대가 끌리는 이유처럼 처음에는 좀 호감이 막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보다가 이런 감정들이 어느새 좀 진해진다라는 거죠. '저 사람 좀 그렇게 막 안 봤는데 의외로 또 이성적인 매력이 큰 것 같다. 저 사람 뭔가 매력적이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차차 끌리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이 사람을 딱 보면은 '그냥 나쁘지 않네.' 정도 마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나랑 뭘 어쩌자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조차도 '이 사람이랑 막 사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요런 것보다는 '아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요 정도의 느낌인 거지 막 미친 듯이 좋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건 두 분이 처음 만남부터 긍정적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장난을 친다든지 서로 약간 갈군다든지 서로 약간 놀린다든지 그런 좀 장난의 관계, 좀 친구의 관계 요렇게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불편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장난치고 뭐 이러니까 뭐 재밌네 요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랑 뭐 소통했을 때 뭐 나쁘지 않았네.' 요 정도지 두 분이 막 처음부터 눈이 뿅 맞아 가지고 막 서로 불같은 사랑에 빠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천천히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생에 스며들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됐을 때 두 분이 얼마나 만나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두 분은요. 만나게 된다면 만나고 나서 사귄다고 딱 땅땅땅 하고 나서 1 년간은 연애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년 정도 됐을 때 '아 우리 이제 결혼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결혼이 진행되는 느낌이라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1 년의 만남, 1 년의 결혼 준비 후에 좀 결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6년 10월 달에 만난다 쳤을 때 27년 10월 정도에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올 거고 28년 10월 정도에 이제 결혼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 같은 관계는 만나더라도 서로가 큰 다툼 없이 그냥 평온하게 티키타카 하면서 만나는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나면 어떨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혼을 하고 나면 두 분이 어떨까로 보면은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이 카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요게 이제 무명 카드인데, 뭔가의 변화거든요. 결혼은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두 분은 정말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나왔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13, 4번 카드, 13, 4 카드, 합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기존보다 기존의 연인 관계 그런 불안함에서 많이 벗어나서 더 돈독하고 더 진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게 결혼 전후의 차이가 좀 있죠. 결혼 전에 많이 싸우던 커플도 결혼하면은 안 싸울 수 있고 결혼 전에 안 싸우던 커플도 결혼 후에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두 분은 결혼하고 나면 안 싸우는 방향으로 가요. 싸우지 않고 그냥 서로가 덤덤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크게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저는 약간 불안정이라서 저는 약간 감정 표현이 미숙해서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도 더 안정적이게 되고 더 평온하게 되고 진짜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예쁘게 잘 만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이 없으시다. 뭐 나는 딩크로 지내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두 분이 합의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둘만 평생 살아도 너무 재밌게 잘 살 것 같고요. 아이를 낳고 싶다 하신다면은 아이를 낳아도 좋으시긴 한데 이게 바로 갖기보다는 그래도 1 년, 2년 정도는 텀을 두고 결혼한 날짜와 1-2년 텀을 두고 좀 신혼생활을 즐기고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도 큰 무리 없이 더 완벽해진다, 조금 더 평온해진다를 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장소를 좀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연을 맺게 좀 도와주는 행운의 아이템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색감을 먼저 추천드리자면 저는 7가지 무지개의 빛이 섞인 듯한 홀로그램이나 오팔 계열의 색상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약간 빛의 각도에서 따라 변하는 이런 색상이 좋을 것 같거든요. 요 카드도 이렇게 보면 홀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좋을 것 같고 요런 느낌의 뭐 지갑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PVC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런 홀로그램이 들어간 거 약간 오로라빛 도는 거 요런 게 좀 좋고 이런 거 색깔 찾기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라벤더 색감, 라벤더 퍼플 요런 색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좀 달달한 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닐라 이런 향도 되게 좋고 코튼 사탕향 요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화이트 머스크 향도 굉장히 좋아서
몽환적인 화이트 머스크나 달콤한 그루밍 요런 구루망 요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아이템을 추천드리자면 좀 자수가 들어간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가방이나 에코백에 자수가 들어간 거 있다면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벨벳 파우치인데 약간 벨벳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나 자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우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수가 단촐하기보다는 좀 화려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좀 화려한 자수가 들어있는 그런 파우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행운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자면 약간 보라색 빛이나 달 모양의 목걸이나 반지 착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달이나 뭐 이런 보라색 요런 계열의 아이템 그런 거를 좀 하고 다니시는 것도 여러분의 행운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행운의 아이템까지 한번 열어보았고요. 여러분의 결혼운과 배우자 운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생각?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좀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좀 나 나름의 해보지 못했던 거를 막 해보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그 내일 아닌데? 약간 지금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결혼하는 지인들의 소식은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약간의 관심, 약간의 궁금함은 생기기는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봤을 때는 현재의 상황을 좀 즐기고 있고 즐기는 상황이니까 지금 막 결혼 이야기가 막 들려도 '내 상황 같지가 않다. 차라리 나는 일단은 연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결혼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혼이 막 진행이 된다. 결혼이 하고 싶다.' 요런 것보다는 그냥 내 삶을 즐기고 있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장 카드 열어보면은 막연한 생각은 있어요. 뭐 '결혼 언젠간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있어서 결혼에 대한 태도 자체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겠지. 근데 그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야.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때가 돼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난 그때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결혼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있다. 근데 급하지도 않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냥 뭐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하면은 "아우 그 내 맘대로 되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우자가 맞을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우자가 맞냐로 보면은 일단은 자기의 커리어에 좀 당당한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목표 지향적이고 내가 좀 배울 점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내 배우자가 될 사람도 목표 지향적이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어, 하고 있는 커리어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약간 추진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게으른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게으른 사람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딱 그래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 말고 게으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속이 답답해 미쳐버려요. 그래서 애초에 좀 목표 지향적이고 부지런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맞겠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적인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좀 배웠다든지, 좀 똑똑하다든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든지, 좀 수준이 높아서 나와 어느 정도의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여러분도 이 배우자에 상당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는 누군가도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요, 일단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만나면 좋은 그런 좀 커리어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 요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직업 자체가 저는 법 쪽이거나 칼을 쓰는 직업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가 좀 강한 직업이라서 CEO처럼 좀 리드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사람이 유연하다, 부드럽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래 하면서 좀 서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요, 전반적으로 좀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약간의 사차원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을 봤을 때는 좀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생각보다는 좀 빡빡한 사람인 거야, 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속은 되게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모로 봤을 때는 약간 차가운 인상, 날카로운 인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좀 덩치가 있는데 이게 막 근육이 막 많다라기보다는 말랐는데 골격 자체가 되게 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깨도 되게 넓은 사람, 골반도 되게 넓은 여자분이시라면 되게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남자분이시라면 키가 굉장히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 자체는 되게 평범하고 막 이상하지는 않아요. 부족함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난 부자의 느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막 결혼하게 되면은 각자 양가의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 같았으면은 막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게 많은데 이쪽 집안은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해라. 뭐 잘 지내라." 요 정도의 느낌인 거지 막 괴롭히고 맨날 막 보러 오라 그러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또 잘 지낼 것 같고 이 상대방의 성향 자체도 그냥 되게 '그렇구나.' 하고 잘 받아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끊어내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 일은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시기에 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두 달 안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연도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근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결혼 배우자를 만날 그 타이밍을 제가 열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지금 막 급하지가 않잖아요. 결혼? 급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내년은 결혼운이 크게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 자, 지금이 2026년이죠. 내년이면 27년이죠. 그리고 내후년이 28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28년도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26년 지금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의 연도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을 27년도에 봤다면 27, 28, 29년도에 배우자를 만나는 게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26년이고 26년, 27, 28년도에 만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28년도에 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아마
6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6, 7, 8, 28년도 6월 달에 나의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소로 좀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이 좀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여러분이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아까 카드에서도 방랑자 나온 거 자체가 좀 활동적이고 좀 다양한 경험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라고 좀 느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좀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될 장소 자체가 좀 여행지, 출장하는 곳, 그런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내가 우연히 떠나게 된 그런 여행지에서 이 사람을 좀 만날 것 같고요. 그게 그냥 그 여행지에서 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뭐 이성적인 감정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 뭐 이 기본적인 뭐 지식에 대한 이야기, 그냥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서로에 대해서 뭐 "이 여행에 왜 왔냐? 뭘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점점 대화가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가벼운 비즈니스나 가벼운 뭐 그런 대화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상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맞고 생각이 비슷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의사나 뭐 변호사, 뭐 교수나 엔지니어 아니면 칼을 쓰는 셰프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약간 좀 도심지에서 약간 고층에 있는 사무실, 고층의 오피스 이런 데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 저는 약간 이 사람이랑은 좀 미술관, 현대적인 공간이 있는 장소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온라인 뭐 어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뭔가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이 있다. 뭔가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 있다. 그런 곳에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전문적인 지식, 뭐 법에 대한 지식, 뭐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뭐 사고방식, 당신의 생각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좀 그렇게 친해지고 그렇게 연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뭔가 우연하게 어떤 기회에 만나게 되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그걸 토대로 관계가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상대는 나에게 큰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를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느꼈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 흥미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대화를 걸고 여러분한테 말을 거는 거겠죠.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흥미나 이 관심, 호감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가라앉히고 여러분을 대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궁금해하는 거,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 호감 가는 사람 있냐, 뭐 이런 거를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좀 겉으로 하는 대화들 있잖아요. 뭐 그런 음식이 맛있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통하는 것도 많고 얘기를 나눌 때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에게 호감이 깊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처음부터 반하는 경우가 많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뭔가 내가 만나왔던 사람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이랑은 진짜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 사람이랑은 진짜 미래까지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날벼락이에요.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을 만났어? 하면서 나도 좀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는 부분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치만 당황을 해도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또 즐기기도 해요. 내 인생에 뭐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긍정으로 승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황하더라도 이 사람 궁금해. 친해져 보고 싶어. 라는 감정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에게 좀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조차도 그 사람에게 좀 푹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인 거를 확신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계기로 인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만나고 결혼하고 있을지 열어볼게요. 어 1 년, 어머나, 결혼 운이 너무 잘 들어와 있던데요. 그냥 이거는 만나자마자 진짜 1년 안쪽으로 충분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각자. 여러분도 의지가 있고 상대도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그래 보여요. 이게 사실 여행에서 이제 인연을 만나고 이러면은 그게 진짜 빠르게 불 붙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만나더라도 이런 관계가 더 깊어져요. 그만큼 여행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니까 그 특별함에서 오는 그 신뢰와 이런 게 되게 커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20대 때 여행에서 만나서 연애를 좀 했었는데 진짜 강렬했던 그런 기억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강렬한 연애의 기억으로 시작을 해서 끝마무리까지 끝맺음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순간부터 결혼할 때까지 1 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28년 6 월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날은 29년 6월 안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결혼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요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결혼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잘 살 수 있을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운명의 짝꿍을 만난 것처럼 너무 서로가 만족스럽고 잘 맞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갈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를 너무 배려를 해주고 각자의 삶을 잘 살 수 있게끔 조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각자가 열심히 하자, 각자가 노력하자 이런 거랑 사회적인 욕구가 강해요, 둘 다.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각자의 좀 예민함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런 곳만 좀 서로 예민한 부분만 잘 피해서 대화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잘 맞아서 잘 살기는 하지만 각자의 일 때문에 바빠서 서로 잘 못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일하는 타이밍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한 사람은 오전에 일하고 한 사람은 뭐 심야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가 안 맞을 수가 있고, 뭐 내가 휴가 기간에 상대는 일해야 되는, 상대는 바쁜 그런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약간의 서운함은 생길 수 있겠지만 각자가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딩크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딩크도 좋고요. 아이 계획이 있다면 결혼하고 나서 좀 1-2 년은 지나고 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연을 맺게 좀 도와주는 행운의 아이템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색상을 추천드리자면요. 저는 블루 색상하고 골드 계열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드 색상이나 노란색을 뭔가 스타일링할 때 매치하시든지 아니면 액세서리나 가방 했을 때 골드나 블루 색상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뭔가 잘 익은 과일의 향 이런 게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화과 향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달콤한 무화과 향이나 스파클링 와인 향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딱 누군가 봤을 때 달달한 느낌과 좀 이제 축배의 느낌, 축제의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아이템은 저는 뭔가 물과 관련된 아이템인데 좀 물이 들어가 있는 키링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파도 모양, 뭐 바다 모양,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물고기,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생물들, 꽃게, 뭐 새우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텀블러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래서 텀블러에 물이나 차 이런 거 담아 두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마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이 좀 박혀 있는 그런 아이템도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목걸이나 귀걸이 했을 때 원석이나 뭐 보석이 박힌 그런 뭐 액세서리 이런 것도 좋고 골드, 금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범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런 거를 잘 골라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결혼운과 배우자 운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현재 상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애매해요. 결혼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요즘에 좀 결혼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긴 하잖아요. 결혼하면은 뭐 내 인생이 없다. 뭐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근데 좀 두려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결혼을 안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좀 기울긴 했거든요. 나는 진짜 결혼에 대한 모토 자체도 나랑 좀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 만나 가지고 진짜 소소하게 소통하고 소소하게 얘기하는 그런 꿈이 있지. 막 결혼을 통해서 막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결혼을 통해서 내가 막 또 신분 상승하고 이러는 거를 크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난 그냥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랑 좀 소소하게 얘기하고 진짜 친한 친구가 생기는 게 목표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야, 그거는 환상이야. 그럴 수가 없어. 하면서 좀 여러분의 꿈을 계속 꺾어낸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냥 좋은 감정도 있고 그냥 쏘쏘인데 여기서 여러분의 중요한 건 진짜 내 평생에 친한 친구를 만나느냐인 것 같습니다. 결혼 중요하죠. 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진짜 나의 친한 친구, 평생의 친구가 생기는 거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장 카드 열어보면 10번, 20번, 24번, 26번, 22, 6, 8번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좋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좀 좋은 생각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보다는 '그래도 한번 믿어 보자.'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결혼하는 거 사람 깐깐하게 골라가서 정말 최적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지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더 좋은 사람 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배우자가 맞을까?'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 성향 자체가 약한 성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향은 좀 강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성향도 좀 강하기 때문에 나의 성향을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고집도 좀 있고 나는 좀 이제 한 번 할 때 확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러한 성향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유연한 성품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은 자존심도 좀 강하기 때문에 또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그 자아 실현이나 나의 자아 성찰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 자체는 나라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여러분이 좀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에게 좀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을 좀 내조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하더라도 좀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사회 친구들을 좀 만나든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나를 내조를 해 주는 사람이 좀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제가 열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요, 상당히 좀 모든 게 갖춰져 있다, 완벽하다라는 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하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모가 보여요. 외모가 상당히 괜찮겠다. 그래서 인기가 좀 있을 타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우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커리어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은 장난기가 좀 많은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게 뭐냐면, 이런 장난기 있는 사람들은 좀 뭐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일 때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유머로 좀 승화하려고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 이게 굉장히 강점이 되겠다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 소재가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티키타카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 성격이 되게 좋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봤을 때는 여러분의 또래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나랑 나이가 좀 많이 비슷한 사람, 동갑이거나 한두 살 많거나 한두 살 어린 고 나이 또래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집안 환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안 환경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평범한 것 같아요. 막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뭐가 없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족 간의 소통도 막, 이게 막 활발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가족의 소통을 좀 활발히 한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가끔 한 번씩 밥 먹고 뭐 특별한 날일 때 밥 먹는 정도? 요 정도로 되게 쿨한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나는 어떤 시기에 만날 수 있을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일단은 뭐 배우자를 한두 달 내에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큼직큼직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우자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봤을 때는요, 저는 올해와 내년이 좀 강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1, 2년 안쪽으로는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자체가 뭔가 올해가 좀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쯤 만나 가지고 좀 빠르게 올해 내년쯤에 이런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은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지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장소 자체가 뭔가 경제적 가치나 전문성이 있는 장소 이런 데가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 부동산 쪽 요런 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은행이나 뭐 자산관리센터,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일거리, 일터 요런 쪽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회사나 이런 쪽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거나 강의나 강연을 뭔가 해서 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나눠주는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터들 있잖아요. 은행이나 그런 자산관리센터가 있는 그런 터들, 증권가가 있는 장소도 좀 뭔가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움의 장소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이 배움의 장소는 여러분이 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곳들, 세미나를 간다든지 클래스를 듣는다든지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장소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뭐를 배우러 갔을 때 그런 곳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원데이 클래스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걸 배우고자 한다 했을 때 그곳에 가서도 좀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좀 식물이 많고 인테리어가 약간 삐까뻔쩍한 그런 장소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사람들이랑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좀 식물이 많은 장소에 가 보셔도 좋고, 유기농 베이커리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장소로서 자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은 왠지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 진짜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은 내가 그동안 봐왔던 사람이나 내가 그동안 좀 생각해 왔던 사람과 되게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딱 여러분이랑 부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처음 여러분을 본 순간부터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들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있으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계속 티키타카가 잘 되고 계속 서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와, 나는 진짜 결혼하면은 이렇게 장난치고 티키타카하고 노는 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이런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구나. 이 사람이랑 이런 게 너무 잘 통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랑 진짜 한순간에 뿅 눈이 맞듯이 여러분한테 꽂히듯이 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확실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절대로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딱 보자마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냥 애초에 기존 그거부터 '아,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야.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무조건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어떤 사람이 다가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성향이나 그러한 느낌이라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좀 좋은 마인드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도 열어볼게요. 자, 이게 진짜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만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지 이게 사랑도 쌍방이 되는 건데 여러분도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상대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고 여러분도 보자마자 삘이 올 것 같아요. '아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 나 이 사람이랑 뭔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남부터 머릿속에 종소리가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보자마자 '내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 그냥 만난 후부터 서로가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처음부터 우리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는 얼마나 뒤에 결혼을 할까?'라고 열어 볼게요. 음. 자. 얼마나 만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로 열어 봤을 때는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처음 만나고 나서 그 순간부터 1년 안으로 결혼식을 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2026년 뭐 6 월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내년 6월 안쪽으로는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의외로 빠르게 결혼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해도 "아 우리는 첫 만남부터 그냥 알았어. 우리는 결혼할 것 같았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에요."라고 하신다면은 음 그냥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30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 보면은 결혼 전에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가 흠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기운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결혼하고 딩크예요라고 하시는 분은 좀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운이 들어와 있다. 아이 운도 있고 결혼 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고 나도 나는 잘 살 수 있을까도 열어볼게요. 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진짜 영혼의 단짝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나 가지고요.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웃기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혼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워낙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래서 내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충분히 내 일을 하면서 또 나의 가정 뭐 배우자랑 또 놀러 다니면서 매우 바쁘게 좀 지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아이. 만약에 여러분 딩크 생각이 있다면 진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왠지 여러분이 결혼을 하자마자 그런 아이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약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아이는 없지만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막 활력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신기한데 여러분도 약간 그런 활력소처럼 내 일을 쪼끔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 집안도 있어요. 애기 이렇게 딱 나오고 나면은 진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왠지 결혼하고 나서 운이 되게 잘 풀려서 삶이 예전보다 더 윤택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났을 때 '어떨까?' 막연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아 결혼하면 난 잘 될 거야. 결혼하면 잘 살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와의 연을 맺게 도와주는 행운의 아이템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색상을 추천드리자면 머스타드 옐로우나 테라코타 오렌지 요런 색상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희망찬 색상이죠. 요런 거를 좀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뭔가 실크 소재의 오렌지 스카프를 가방 손잡이에 묶거나 뭐 머스타드 옐로우 컬러의 니트를 어깨에 이렇게 걸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약간 오렌지 꽃 향인 네롤리 요런 것도 좋고 시트러스 계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나무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향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샌달우드 계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추천해 드리자면 만약에 반지를 하셨다 하면은 그 반지 링이 3 개가 있는 게 있잖아요. 트리니티 링이라고. 그래서 고런 좀 3 개의 고리가 얽혀 있는 반지 요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행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 내가 사온 물건들, 여행 가서 사온 지갑, 여행 가서 사온 가방, 여행 가서 사온 액세서리 이런 거를 착용해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과 관련된 제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죽 지갑, 가죽 팔찌, 가죽 가방 요런 거 좀 같이 매치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결혼 운, 배우자 운 한번 열어봤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